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인데요. 가족, 의리,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닉네임은 막내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사연이 좀 길어서 천천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된 막내 아들입니다. 형이 하나 있고 저희 아버지는 작년 말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작은 식당을 하시면서 저희 형제를 키워주셨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서 저희를 다 키워주셨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셨던 아버지가 병원에서 마지막 몇 달을 보내시면서 아버지는 저희 형제를 따로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형을 부르셨어요. 형은 저보다 5살 위고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형수님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아이는 없어요. 아버지가 형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얘야, 아빠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동안 너희한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 동생 결혼할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 있어. 통장에 2천만 원 정도 있거든. 이걸 꼭 동생 결혼 자금으로 써줘.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러면서 통장과 도장을 형에게 맡기셨어요. 그 다음엔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은 막내야, 아빠가 내 형에게 너 결혼 자금을 맡겨뒀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결혼하게 되면 형한테 말해서 받아라.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라. 형이 힘들어 하거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받아도 괜찮다. 형도 살기 어려운데 너무 재촉하지 마라. 솔직히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거든요. 아버지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은 정말 조용히 치렀죠. 아버지 성격상 요란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과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아버지 유언에 대해서 말했죠. 형도 저에게 아버지가 너 결혼 자금 맡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언젠가는 쓸 돈이니까 형이 잘 관리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시작됐어요. 형수님이 갑자기 아프셨거든요. 정확히는 유산을 하셨어요. 임신한지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하고 계셨는데 드디어 생겼다고 생각했던 아이를 잃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형 부부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형수님은 우울증까지 오셨고 병원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형 월급으로는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형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막내야, 미안한데 아버지가 맡기신 그 돈 말이야. 혹시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 형수 병원비랑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꼭 다시 채워놓을게. 솔직히 고민됐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제 결혼 자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형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죠. 형,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채우실 수 있어요? 500만 원만. 6개월 안에 꼭 채워놓을게.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형이 힘들면 천천히 받아도 된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형, 괜찮아요. 대신에 꼭 채워 넣어 주세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형이 아직 여유가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 상황도 변했어요.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양가 부모님도 만나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예식장, 스튜디오, 허니문.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가 남겨주신 2천만 원으로도 부족할 판이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형, 저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돈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형이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막내야, 미안하다. 사실은 그 돈 더 썼어. 네, 얼마나요? 거의 다 1,500만 원 정도 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00만 원만 빌린다고 했는데 총 2천만 원을 다 쓴 거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제 결혼 자금을 전부 다. 형, 그럼 지금 남은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형수가 계속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형이 거짓말했다는 거였어요. 500만 원만 빌린다고 해놓고 몰래 계속 쓴 거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 이건 아니죠. 아버지가 분명히 제 결혼 자금이라고 하셨잖아요. 500만 원만 빌린다고 해놓고 왜 다 쓰셨어요? 막내야, 형도 어쩔 수 없었어. 형수가 정말 많이 아팠고.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이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때 형이 한 말이. 내가 결혼 연기하면 안 될까? 12년만. 형이 돈을 다시 모을 테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다 써놓고 제가 결혼을 연기하라고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여자친구 생각도 나고. 다음 날 형수님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형수님, 아버지가 제 결혼 자금으로 맡겨두신 돈 아시죠? 형이 다 쓰셨다고 하는데. 형수님이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시더니 나중에 인정하시더라고요. 미안해, 막내야. 언니가 정말 아팠어. 그 돈 없었으면 언니가 어떻게 됐을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형수님. 아버지의 유언이었는데. 그때 형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버지 하지 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 언니가 죽을 뻔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못 쓰라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다니. 결국 형과 크게 싸웠어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이 없었는데. 형, 이건 정말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넌 형수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미리 상의를 하셨어야죠. 500만 원만 빌린다고 해놓고 몰래 다 쓴 건 잘못된 거잖아요.
형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채워주면 되는 거 아냐? 언제요? 언제 채워주실 건데요? 형 월급으로 2천만 원을 언제 모아요? 형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솔직히 형 월급으로는 몇 년이 걸려도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형과는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가끔 형이 문자를 보내도 익십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도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결국 여자친구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려야 했어요. 정말 창피했죠. 아버지가 결혼 자금을 남겨주셨는데 형이 다른 일에 썼다고. 다행히 여자친구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결혼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형이 집에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막내야,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어. 그런데 어쩌겠어. 이미 쓴 돈인데. 형, 술 드시지 마세요. 이야기 안 해요. 아니야, 들어봐. 형이 정말 미안해. 그런데 형수가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 형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형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형의 모습이었어요. 형이 울면서 하는 말이, 막내야, 사실은 형이 너한테 못한 말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가 형한테도 따로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이요? 형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형한테 너도 똑같이 2천만 원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힘들면 형이 도와주라고.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형,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둘 다한테 2천만 원씩 남겨주셨어. 그런데 서로 모르게 너한테는 형이 관리한다고 하고 형한테는 내가 관리한다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말은 즉, 그럼 아버지가 총 4천만 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형이 형수 치료비로 너 목까지 다 써버렸어. 그제야 아버지의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아마 아버지는 우리 형제가 서로를 챙기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은 형이 힘들면 천천히 받아도 된다였고, 형이 들었던 말은 동생이 힘들면 형이 도와줘라 였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났어요. 그럼 형 목 2천만 원은 어디 있어요? 그것도 형수 치료비로. 뭐라고요? 그럼 4천만 원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둘 다 써버린 거잖아요. 며칠 후에 저는 아버지가 거래하시던 은행에 가봤어요.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었거든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만드신 통장이 총 3개였어요. 첫 번째는 형에게 맡기신 통장 2천만 원, 두 번째는 제 명의로 된 통장 2천만 원, 세 번째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 1천만 원. 그런데 세 번째 통장에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형제 중 누군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써라. 단,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라. 집에 와서 형에게 전화했어요. 형, 은행에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통장을 3개나 만들어 두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뭐,
3개. 네, 그리고 제 명의 통장도 따로 있었어요. 형이 관리하시는 거 말고요. 형이 놀라더라고요. 형도 몰랐던 거였어요. 그럼 내 돈은 따로 있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아버지 명의 통장도 하나 더 있었어요. 비상금으로. 그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우리 둘 다 챙기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서로 상대방이 관리한다고 하신 건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고 챙기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었어요. 제 명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입출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형이 제 명의로 된 통장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에게 2 통장을 다 맡기셨던 거죠. 그런데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출금형 수병원비, 생활비 등 입금형이 월급에서 조금씩 다시 넣은 돈들. 형이 제 돈을 썼지만 조금씩이라도 다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바로 형에게 전화했어요. 형, 제 통장 입출금 내역 봤어요. 형이 계속 조금씩 넣고 계셨네요. 아, 그걸 봤구나. 미안해, 막내야. 한 번에 많이 못 넣고 월급이 적어서. 형, 왜 그걸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봐야. 어차피 부족한데. 내가 결혼 준비하는데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 순간 정말 미안했어요. 형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화만 내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버지 명의 통장까지 확인했어요. 1천만 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형에게 이야기했죠. 형, 아버지가 비상금도 따로 준비해 두셨어요. 1천만 원이요. 이거 형수 치료비에 쓰세요. 막내야, 그건 안 돼. 아버지가 비상금이라고 하셨는데 너도 써야 할 돈이야. 형, 지금이 비상 상황 아닌가요? 형수님이 아프신데. 하지만 형이 계속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이 1천만 원은 우리가 반반씩 나눠서 각자 결혼 자금이랑 치료비에 쓰고 형이 제 통장에 넣으신 돈은 그냥 형 거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형과 함께 아버지 명의 통장을 해지하러 갔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봉인되어 있었는데 은행 직원이 통장 해지할 때 전달하라고 하셨다면서 주더라고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우리 아들들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아마 너희가 돈 때문에 싸웠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가 언젠가는 이런 일로 갈등을 겪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일부러 서로에게 상대방이 돈을 관리한다고 했어. 너희가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의 상황을 알아가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으면 해서. 돈은 언젠가 떨어져. 하지만 형제는 평생이야. 아빠가 평생 모은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너희 둘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야. 형아, 동생이 힘들 때 도와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막내야, 형이 어려울 때 이해해줘. 하지만 말은 꼭 해. 이 돈으로 싸우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더 가까워져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들아.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나서 형과 저는 둘 다 펑펑 울었어요.
은행에서 그렇게 울었는데도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건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였구나. 형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막내야, 형이 정말 바보 같았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 형 상황은 생각 안 하고 제 결혼 생각만.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선 돈 문제부터 정리했어요. 아버지 명의 통장 1천만 원은 반반 나눠서 500만 원은 형수 치료비로, 500만 원은 제 결혼 준비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형이 제 명의 통장에 조금씩 넣어뒀던 돈도 확인해 보니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형이 1년 넘게 월급에서 조금씩 빼서 넣으신 거였어요. 결국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300만 원 정도. 원래 예정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관계였어요. 이 일을 계기로 형과 정말 가까워졌거든요. 형수님도 달라지셨어요. 나중에 사과하시더라고요. 막내야, 언니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말을 함부로 했지. 정말 미안해. 아버님 말씀도 그렇게. 언니가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요, 형수님. 저도 형수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겠어. 돈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네. 결혼 준비도 달라졌어요. 원래는 저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했는데 이제는 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막내야, 형이 예식장 알아볼게. 형 친구 중에 웨딩업계에 있는 놈 있어. 형,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형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줘야지.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잖아. 정말 든든했어요.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식 날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형이 축사를 해줬는데 오늘 우리 막내가 결혼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아버지를 잃고 형제끼리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요. 막내야, 형이 항상 내 편이야. 힘들 때 언제든지 형한테 말해. 그리고 신부님, 저희 막내 잘 부탁드려요. 정말 울컥했어요. 하객들도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지금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형수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형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서 월급이 좀 더 나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형수님이 다시 임신하셨거든요. 이번엔 정말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제 아내도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산 예정이라서 아이들이 사촌으로 함께 자랄 것 같아요. 와, 정말 해피엔딩이네요. 두 가정 모두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되다니. 요즘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그냥 돈만 나눠주셨다면 저희는 그 돈 받고 각자 살았을 거예요. 서로 안부도 가끔 묻고. 하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됐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요. 형도 요즘 자주 말해요.
아버지가 정말 똑똑하셨지. 우리가 평생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맞아요, 형.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의 지혜가 돋보이는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 간에 돈 문제가 생기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형을 믿지 못했고, 형도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진실을 말할 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4천만 원을 주신 건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싶어요. 돌아가시면서도 자식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란 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